전 세계가 돈을 싸들고도 못 구해서 줄을 서는 약이 있습니다. 한 제품 하나가 2030년에 매출 9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물량이 모자랍니다. 이 약을 만드는 거인은 미국과 덴마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약이 세상에 나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1등 거인도 이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약을 충분히 찍어내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 그 관문에 서 있는 회사들을 이름만 빼고 전부 보여드립니다. 왜 이름을 끝까지 숨기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비만 치료제 하면 다들 두 이름을 떠올립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살을 빼주는 주사약으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 약들입니다. 모두가 이 거인 두 곳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약은 너무 잘 팔려서 거인 혼자서는 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약을 대신 만들어줄 공장이 필요하고 그 약의 핵심 재료를 대줄 회사가 필요하고 그걸 몸에 찔러 넣을 주사 장치를 만들 회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진짜 돈은 거인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래에서 돕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그림을 키워 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부터 느껴보시죠. 한 투자은행은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4조 원 안팎에서 2030년에는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른 곳은 130조 원, 더 공격적인 전망은 280조 원까지도 봅니다. 숫자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비만약 시장이 2022년 1757억 원에서 2030년에는 7200억 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국내에 들어온 지 3분기 만에 시장 점유율 66%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쓸 비유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세관, 그러니까 관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나라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세관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통행세를 받는 쪽이 정해집니다. 비만약도 똑같습니다. 거인이 약을 설계해도 그 약이 실제로 만들어져 환자 손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약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생산 관문, 약의 핵심 원료를 대는 원료 관문, 그리고 그 약을 주사로 만들어주는 장치 관문.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팔리는 약도 시장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문들이 점점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 약이 모자랍니다. 너무 잘 팔리니까 거인 혼자 다 못 만들고 다른 회사에 생산을 맡깁니다. 이걸 위탁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미국이 중요한 의약품을 중국에서 안 받겠다며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과 원료를 값싼 중국에 많이 맡겼는데 안보 문제라며 그걸 끊는 흐름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최우선 후보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시한폭탄 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허 만료입니다. 이 셋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약을 만드는 관문 자체가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고비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이 약의 핵심 특허가 2026년 3월 중국을 시작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허가 풀린다는 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 약을 따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만 벌써 10종이 넘는 복제약과 후속약물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인도와 유럽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회사가 같은 약을 만들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약을 어디서 만들까요? 직접 공장을 다 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약을 대신 만들어줄 생산 관문과 핵심 원료를 대줄 원료 관문으로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제약이 쏟아질수록 정작 돈을 버는 건 그 약을 찍어내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제약 산업이 단순한 신약 경쟁을 넘어 공급망과 국가 안보가 얽힌 판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산 의약품과 생산을 견제하면서 한국의 위탁 생산 회사들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안정적인 생산 거점을 찾아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한국의 핵심 대체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쓰는 원료의약품의 상당수가 해외, 그것도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걸 다른 나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중입니다. 관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사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만약의 모양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배에 찌르는 주사약인데 먹는 알약과 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비만약이 속속 개발되고 국내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양이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생산 설비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주사약을 만들던 관문에 더해 먹는 약을 만드는 관문, 미세한 바늘이 박힌 패치를 만드는 관문까지 새로 열립니다. 시장이 커지는 것에 더해 관문의 종류 자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쪽 문만 열려도 큰 장인데 여러 문이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문이 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과하려는 줄은 긴데 문이 좁으면 문을 가진 쪽이 통행세를 비싸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약을 대량으로. 그것도 규제 기준을 다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료가 되는 펩타이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 거인도 복제약을 만들겠다는 후발주자도 모두 이 좁은 관문 앞에 줄을 섭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몇 년씩 이어지는 고정 매출이 되고 이런 일감은 끊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신약의 이름값이 아니라 이 관문이라는 자리 자체가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 위탁 생산 시장은 한 추산으로는 2028년이면 37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정성입니다. 한번 거인의 약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계약이 몇 년씩 이어집니다. 약이 팔리는 내내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끊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관문을 잘 쥔 회사들은 화려하진 않아도 이익이 탄탄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인의 약이 대박날지 쪽박 찰지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어느 약이 팔리든 그 길목에서 통행세를 받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거인들도 한국 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약을 만들어줄 곳, 원료를 대줄 곳을 찾아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을 찾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그저 값싸게 만들어주는 하청 정도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핵심 파트너로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줄을 서는 쪽과 골라 받는 쪽이 뒤바뀌는 순간 그 길목을 쥔 회사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떠올리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아는 그 큰 제약회사들,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 거인들이 아닙니다. 일라이릴리도 노보노디스크도 아니고 누구나 아는 그 대형 제약사도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건 그 아래입니다. 첫째,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회사. 둘째, 약의 핵심 재료인 펩타이드 원료를 만드는 회사. 셋째, 그 약을 몸에 넣는 주사펜이나 미세바늘 같은 장치를 만드는 회사. 약 한 대, 알약 한 정이 팔릴 때마다 이 회사들의 물건이 그 안에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거인이 약을 더 많이 팔수록 이 회사들의 일감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름을 들으면 다들 거기 할 회사도 있는데 정작 아무도 이 연결을 짓지 않습니다. 거인의 약 이름만 외우느라 그 아래에서 진짜로 돈이 도는 자리를 놓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단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문 회사들의 공통점은 약을 누가 만들든 상관없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거인이 팔든 복제약 회사가 팔든 그 약을 만들려면 결국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무기를 파는 쪽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들 공장과 재료를 가진 쪽이 웃는 구조입니다. 거인은 간판이고 이 회사들은 그 간판 뒤에서 실제로 물건이 지나가는 길목을 쥐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화려한 간판만 봅니다. 보이지 않는 길목을 누가 쥐고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다른 자리를 봅니다. 그리고 이 약은 비만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수면 무호흡을 개선하고 심지어 중독 행동까지 줄여준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병이 넓어진다는 건 쓸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적응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약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만큼 관문은 더 붐빕니다. 지금 보이는 시장은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원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쓰는 복제약 원료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그것도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걸 안보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과 그 원료를 적대국에 의존하다가는 위급할 때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물량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하는데 문제는 그 물량을 받아줄 능력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규모 생산 설비와 품질, 그리고 신뢰까지 갖춘 곳, 그 영순위 후보로 한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관문이 통째로 이사를 오는데 그 도착지가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약 하나 잘 팔리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주사약, 이 약의 핵심 원료인 펩타이드를 대량으로 규제 기준까지 맞춰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쯤 될까요? 한 번 수백 곳은 된다. 두 번 수십 곳쯤 된다. 세 번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정답은 영상 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답을 듣고 나면 왜 이 관문이 돈이 되는지가 한 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그 관문 회사들의 실제 이름과 왜 그 회사들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까지 무료 리포트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끝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계속 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인은 모두가 봅니다. 하지만 그 거인의 약 한 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생산회사, 그 원료를 대는 회사, 환자가 쓸 장치를 만드는 회사, 이 층층의 자리들은 대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들은 거인이 잘 될수록 심지어 복제약이 쏟아져도 같이 바빠지는 구조입니다. 누가 약을 팔든 결국 그 길목을 지나야 하니까요. 거인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도 아직 사람들의 눈에 덜 띈 자리, 제가 보는 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째, 핵심 특허가 풀리면서 복제약이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이 중국 생산을 밀어내면서 관문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사에서 먹는 약과 패치로 약의 모양이 바뀌면서 새로운 관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셋 중 하나만 있어도 큰일인데 셋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기 힘든 구조적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장면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약이 워낙 인기라 한동안 약국과 병원에서 약이 없어 환자가 기다려야 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약을 살 사람은 줄을 섰는데 만들 물량이 못 따라간 겁니다. 거인이 아무리 큰 공장을 돌려도 수요를 못 채우니 결국 다른 회사에 생산을 나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관문을 가진 회사가 갑자기 가장 바빠집니다. 수요가 공급을 한참 앞질러 버린 상황에서는 만드는 자리가 파는 자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약을 몸에 넣는 장치도 그냥 지나칠 게 아닙니다. 이 주사약은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배에 찌를 수 있도록 펜처럼 생긴 정교한 자가주사 장치에 담겨 나옵니다. 이 장치는 정밀 부품 덩어리라 아무 회사나 못 만듭니다. 먹는 약과 패치로 가면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미세한 바늘 수백 개를 피부에 박는 패치 기술 같은 건 그 자체가 별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약 이야기만 나오면 성분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렇게 그걸 담고 전달하는 장치까지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관문에도 종류가 여럿이고 각 관문마다 그걸 지키는 전문 회사가 따로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뉴스 읽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만약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딱 세 단어만 찾으세요. 특허 만료, 위탁 생산, 그리고 원료. 이 세 단어가 같이 나오는 회사라면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의 관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약 이름과 살 빠진다는 이야기만 잔뜩이고 이 세 단어가 안 보이면 한 번 더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눈만 가져도 남들이 약 이름에 휘둘릴 때 여러분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봅니다. 이게 제가 영상마다 종목 이름은 빼더라도 보는 법은 아낌없이 다 드리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약의 핵심인 펩타이드라는 원료는 화학으로 뚝딱 찍어내는 보통 약 성분과는 다릅니다. 작은 단백질 조각을 한 단계 한 단계 정교하게 이어붙여 만드는데 순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약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그것도 의약품 규제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곳뿐입니다. 거인이 약을 설계하는 능력과 그 원료를 흠없이 대량 생산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인조차 이 원료는 바깥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원료 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다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약을 한 방 한 방 정확한 양으로 담고 무균 상태로 채우고 포장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관문입니다. 비만약은 몸에 직접 찌르는 주사제라 이 충전과 포장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오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의 성분을 만드는 관문, 그걸 주사기에 채우는 관문, 환자가 쓸 장치를 만드는 관문, 약 하나가 환자 손에 닿기까지 이렇게 좁은 문을 여러 개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 하나하나마다 그걸 전문으로 지키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구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관문 회사들은 대개 거인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주문이 갑자기 2배로 늘거나 복제약 회사들의 주문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그 작은 공장이 순식간에 꽉 차버립니다. 일감이 넘치면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고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일감이 늘 때 이익이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건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주문이 빠지면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좋을 때만큼 위험할 때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약이 모자라고 복제약까지 쏟아질 준비를 하는 국면에서는 이 작은 관문들이 거인보다 더 바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약이 갑자기 대박이 나서 물량이 모자랄 때마다 정작 조용히 돈을 번 건 그 약을 대신 만들어준 생산회사와 원료회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 이름은 세상이 다 기억하지만 그 약을 실제로 찍어낸 공장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은 그 약이 잘 팔리는 내내 꼬박꼬박 돈을 벌었습니다. 다들 화려한 신약만 볼 때 그 뒤에 관문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조용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비만약을 둘러싼 이 관문이 꼭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관문 회사들 중에는 이름을 들으면 다들 그 회사 할 만큼 익숙한 곳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가 이 비만약 공급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의외로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들 그 회사를 다른 사업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궁금증의 정체입니다. 이름은 익숙한데 이 연결만큼은 아무도 안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연결을 짓는 순간 보이지 않던 자리가 보입니다. 이제 균형을 잡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건 광고지 분석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릴리와 노보 같은 거인 이름은 다 아는데 그 아래 공급망 회사로 내려가면 막막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이오주 뉴스 보고 이거다 싶어 뒤늦게 들어갔다가 물려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점만큼 위험도 같은 무게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약이라는 게 임상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부작용 이슈가 터지면 분위기가 한순간에 식습니다. 비만약 전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 그 약을 만드는 관문 회사들도 같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위험, 거인이 직접 공장을 크게 늘리면 남에게 맡기던 물량을 도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위탁 생산은 거인의 사정에 따라 늘기도 줄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위험, 환율이 출렁이거나 각국이 약값을 깎거나 규제가 강해지면 같은 일감이라도 남는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바이오주는 원래 기대만으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좋은 그림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수도 있고 기대가 꺾이면 출렁임도 그만큼 큽니다. 이 위험들을 모르고 들어가면 좋은 자리에서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모니터링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종목을 떠나서 이 산업을 보는 눈 자체를 드리는 겁니다. 첫째, 거인들의 위탁 생산 계약과 공장 증설 소식입니다. 거인이 남에게 더 맡기는지 직접 짓는지가 관문 회사들의 일감을 좌우합니다. 둘째, 한국 생산회사들의 수주 잔고입니다. 일감이 쌓이는지 줄어드는지가 체력입니다. 셋째, 주요 비만약들의 특허 만료 일정입니다. 특허가 풀릴 때마다 복제약과 생산 수요가 함께 늘어납니다. 넷째, 먹는 약과 패치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임상 결과입니다. 새 관문이 언제 열리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섯째, 미국의 공급망 정책과 약값 정책입니다. 관문이 한국으로 더 오는지 약값이 깎이는지를 가릅니다. 이 5가지만 체크해도 남들이 약 이름만 볼 때 여러분은 산업의 구조를 읽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릴리와 노보를 봅니다. 모두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약이 실제로 만들어져 나오는 관문, 그 길목을 쥔 회사들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비만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약 수요는 더 필요해집니다. 한번 시작된 이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길목에서 조용히 큰 자리를 잡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인의 그늘에 가려 아직 많은 사람이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아까 낸 문제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약의 핵심 원료인 펩타이드를 대량으로 규제 기준까지 맞춰 만들 수 있는 회사. 정답은 3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약을 따라 만들겠다는 회사는 20곳이 넘는데 정작 그 원료와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얼마 안 됩니다. 줄은 긴데 문은 좁다. 문이 좁을수록 통행세는 비싸지고 그 길목을 쥔 회사의 힘은 세집니다. 이게 바로 관문이 돈이 되는 이유입니다. 거인이 팔든 복제약 회사가 팔든 결국 이 좁은 문을 지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인 한 곳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쥔 회사들을 같이 봐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제가 끝까지 회사 이름을 가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무료로 보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서 회사 이름 몇 개를 그냥 툭 던져버리면 여러분은 그 이름만 검색해보고 정작 왜 그 회사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모른 채 끝나버립니다. 이름 석자만 아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소중한 돈을 함부로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분석한 내용을 비공개 리포트로 따로 정리해서 원하시는 분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 리포트에는 딱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제가 주목하는 종목의 실제 이름. 둘째, 왜 그렇게 보는지 그 근거. 셋째, 그리고 절대 빼놓지 않는 리스크. 넷째, 왜 이 종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다섯째, 상승 시나리오, 조정 시나리오, 행보 시나리오. 좋은 점만 적힌 종이는 광고지이고 리스크까지 솔직하게 적힌 종이라야 비로소 리포트입니다. 저는 후자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약 공급망에는 생산, 원료, 장치까지 회사가 수십 개입니다. 그중에서 진짜를 직장 다니고 생활하면서 매일 어떻게 일일이 가려냅니까? 그걸 제가 대신 정리해뒀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의 번호로 비만 리포트라고 문자 한 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딱 10초. 회원가입 없습니다. 주말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이름을 영상에서 바로 까지 않고 굳이 문자로 따로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종목 이름만 던지는 건 그냥 분위기 띄우기입니다. 저는 이름과 함께 근거와 위험을 같이 차분하게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을 파는 쪽이 아니라 그 약이 지나가는 관문, 그 중에서도 줄은 긴데 문이 좁은 자리, 비만약이 팔리는 한 이 관문은 계속 붐빕니다. 좁은 문에 통행세가 모이는 건 시장의 가장 오래된 원리입니다. 저는 그 원리가 지금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비만약 다음으로 거인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있는 또 다른 약의 관문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 답도 제가 끝까지 쥐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구조가 머리에 들어왔다면 이제 비만약 뉴스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약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관문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는지는 끝까지 제가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번호로 비만 리포트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